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국 공군기를 타고 탈출한 아프간 특수부대원이 만체스터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 둘째, 18세의 영국 소녀 에마 라두카누 US 테니스 오픈 챔피언 됐습니다. 셋째, 한국민의 노예 근성과 작금의 정치 상황을 비교하는 기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무장 경찰이 만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아프간 특수부대 특공대원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특수부대 특공대원은 카불에서 영국 공군의 탈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후 가족과 함께 수용되어 있던 상태였고 코비드 검사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체포는 9월 1일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그는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ghan Special Forces commando arrested at Manchester Hotel. UK's armed police have arrested an Afghan Special Forces commando at a Manchester hotel, Sky News reported on Friday. The unidentified suspect took an evacuation flight out of Kabul and was self-isolating in the city. According to Sky News, the Afghan commando is believed to have arrived in the UK with his family on a British evacuation flight in August. The pre-dawn raid is thought to have occurred on or around August 31st or September 1st, and the individual is still believed to be detained. It's unclear why he was arrested or if he was charged with anything. Because Afghanistan is on the government's COVID red list, they were housed in a hotel in Manchester during their coronavirus quarantine. Armed police are believed to have raided their room shortly before dawn on or around August 31st or September 1st, Sky News report said. Since the beginning of April, the UK has evacuated 17,000 people, according to Foreign Secretary Dominic Raab. 15,000 were taken out between August 15th and the end of the month, as per UK's Home Office. 그가 왜 체포되었는지, 무슨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영국 경찰은 중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최대 96시간 동안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법에 따라 체포될 경우 용의자를 최대 14일 동안 구금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에마 라두카누는 44년 만에 영국 최초의 여성 싱글 그랜드슬램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9월 11일 토요일 영국의 에마 라두카누가 미국 뉴욕주 플러싱에 있는 USTA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2021년 US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캐나다의 레일라 퍼난데즈를 6대4, 6대3으로 꺾고 승리하여 영국 여성 테니스 역사를 새로 쓴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A레벨을 마친 18세의 에마 선수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8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라두카누는 2002년 11월 13일 카나다 온타리오에서 루마니아와 중국의 금융산업 전문가인 이인과 레이니 라두카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2004년에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80이 넘는 스탠리 앵커만은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교수입니다. 앵커만 교수는 1962년 존 홉킨스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스탠포드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미국 흑인 노예와 관련된 경제학 저서 Time to Cross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노 교수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자신이 공부한 한국의 노비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앵거만 교수의 강연 내용을 간추리면 한국의 노비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노비를 삼은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활용한 것에 비해 한국은 이민족을 노비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을 경제적,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약자를 만들고 그들을 노비로 삼았고 이를 세습시키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 외국인 교수의 강연 내용을 애국동지를 통해 듣고 주체사상의 어느 부분 때문에 작금의 한국인들이 열광할까 하는 평소의 의문에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시조선에 들어오면서 사회가 계급화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400년 중반에 이르러 세종대왕 시절에는 인구의 65%가 노비였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에 따라서 신분 차이가 크게 나면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계급 차이를 만들었고 양반은 상놈을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때문에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많은 상놈 계층의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는 노비 제도도 없었고 노예를 공식적으로 해방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상놈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번 상놈 집안에서 자식을 공부시켜 성공시킨 이야기가 유독 많았던 것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해방 후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국되면서 한국민은 이시조선 건국 이래 600여 년 만에 계층 간에는 법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동시간 김일성에 의해 북한에 세워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공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민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토지를 국유화하고 일본이 버리고 간 산업시설들을 모두 국유화했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계층별로 나누고 지배계급들은 벽두혈통이라는 특권층을 만들어서 3대째 권력을 계승하는 독재국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민을 3개 계층으로 분류합니다. 인민의 2%인 특별계층, 정부에 충성하는 20%의 핵심계층, 나머지 80%를 기본군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본군중은 다시 복잡군중과 감시대상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계층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주사파 정권들에 의해 특별계층이 조성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에 따라 재헌 헌법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만인이 평등하다는 개념을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유평등 사상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힘으로 나타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국민에게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한국민의 한 구석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던 김일성 주체사상 숭배자들은 급기야 5.18 광주 폭동을 일으켜 한국을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동은 성공하였고 남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연이어 창출하였습니다. 소위 5.18 유공자입니다. 현재 약 5천여 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낳는 자손들은 물론 해방 후부터 공산주의 혁명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유족들이 당시에 받았던 재판을 뒤엎으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 했던 유공자로 인정받고 국가보훈처에 의해 5.18 유공자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대학 입시부터 공무원 채용, 아파트 입주권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가산점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살 집까지 준다고 주장하던 김일성의 통치 방식을 숭배한 나머지 독재자의 노예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의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선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강원도까지 이기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년도 대선 주자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의 대북관이나 정치적 이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될지 모두들 불보듯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를 지지할까요? 한국민 속에 수백 년을 박혀내려온 노예 근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모든 걸 국가가 주겠다는 공허한 약속, 전국민 기본 월급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쟁하며 일하는 가운데 자신을 개척하고 부를 이루어가는 자유시장 경제 제도보다는 똑같은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그의 공약이 노예 근성을 가진 자들을 듣기만 해도 황홀해지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제도는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